거버 모멘트 3만원의 가격에 정말 필드텍스에서 굉장히 아주 가성비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쉬스가 이제 나일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칼 자체와 이렇게 더불어서 3만원 가격을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가성비뿐만 아니라 실제 가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칼 자체만 보더라도 사실 3만원 정도 가치는 가진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나왔던 장점들을 언급해보자 그러면 지금 은행나무 바토닝, 그 다음 참나무 초핑을 거치고 난 후에 손은 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보시면 외형상으로 큰 데미지가 보이지가 않죠. 아주 형광등으로 사람의 눈으로, 지금 카메라는 잘 안 비치지만 사람 눈으로 잘 보면 이쪽 부분이 약간 음지부분요, 약간 날이 누운 부분인데 아주 미미합니다. 정말 미미해요. 그런 필 테스트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날 손상이 크게 없었다는 것에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 실법 AUS 6으로 만들어진 강제인 실법을 가지고 그 바토닝을 했을 때 사실 팁 쪽을 많이 두들기다 보니까 실법 같은 경우는 좀 얇습니다.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칼등 부분이 얇게 처리가 돼 있어서 앞쪽이 좀 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거버 모멘트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하게 앞부분이 약간만, 가장 얇은 부분이 약간 눌렸던 그,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표현하지 않으면 느끼시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앞쪽 팁 부분이, 팁의 칼등 부분이 약간 타격에 의해서 좀 눌렸는 것 외에는 외적인 손상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히 샤프닝 하지 않았고요. 필드 테스트 이후에 샤프닝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과가 좀 궁금한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정도 남들은 화장 테스트하고 나면 뭐 이 정도 샤프닝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준수하죠. 준수해요. 약간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약간 거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종이가 아닌 일반 나무를 자른다고 했을 때는 거의 표가 안 납니다. 아주 훌륭한 샤프닝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엣지 유지력이 상당히 그 강제 OCR 15MOV라는 아주 저가의 강제 치고는 지금 하드 테스트를 하고 난 후에 하드 테스트라고는 기본적인 이제 필드 테스트를 하고 난 후에도 이 정도 엣지 유지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 중국산 강제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 또는 거버가 그 중국산 강제를 가지고 기존의 420HC를 대체할 만한 강제로 잘 찾은 것 같다, 뭐 열 처리가 잘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돌출된 부분이 왜 여기는 매끈하게, 아래쪽은 매끈하게 잘 처리가 됐는데 왜 위쪽은 이렇게 강제가 좀 포맷뿐만 아니라 탱 자체가 노출됐는가 했는데 단점도 있죠. 땀이 이제 묻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녹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 추울 때는 약간 노출된 탱에 의해서 손이 좀 시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장갑을 끼면 해결되는 부분이고, 이 자체가 그 바토닝 테스트 하는 거 보시다시피 타격을 하게 되면 날 부분 쪽에 이렇게 나물 침투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 날 쪽을 때리기 때문에 노출된 날 일부분을 때리게 되면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수평을 맞춰줘야지 그 바토닝 효율이 좋기 때문에 다시 그 손잡이 부분을 때려줘서 수평을 다시 맞춰서 다시 이렇게 침투하게끔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럴 때 그 일반적으로 손잡이를 다 감싸고 있는 어떤 형태거나 아니면 탱이 그 손잡이 거의 아랫부분, 손잡이 아랫부분처럼 이렇게 매끈하게 처리된 부분은 타격을 하게 되면 같이 손잡이까지 손상을 입게 돼요. 근데 보다시피 이게 실제 바토닝 테스트 할 때 들어갔던 때려 타격했던 부분이거든요. 나무들 껍질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 타겠지만 사실 그 주변 부분에 손잡이 부분에는 어떤 손상된 부분이 없죠. 만약에 거부 모멘트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상부 쪽에 탱이 노출되게 만들었다면 정말 이건 진짜 그 기가 막힌 한 수입니다. 정말 실제 필드에서 이 짧은 날의 바토닝 능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정말 뛰어난 설계상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어요. 날길이 9.2cm.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날길이 좀 짧죠. 그럼 폴크니브 F1과 거의 비슷합니다. 폴크니브 F1이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날도 마찬가지고요. 날도 보시면 드롭 포인트에 거의 날 끝을 뭐 따진다 그러면 거의 동일합니다. 날만 순수 날만 따진다 그러면 그죠? 거의 동일합니다. 조금 더 위에 올라올까요? 발끝을 여기에 맞춰볼게요. 그럼 끝이 거의 뭐 유사하죠? 거의 유사하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 체급 자체는 폴크니브 F1과 거의 비슷한 체급을 가지고 있고 두께도 보시면 폴크니브 F1은 물론 뭐 조금 더 두껍습니다만 할로우 그라인드 이거는 오리지널 우리가 말하는 컨벡스 그라인드인데 사실 그 강제 자체로 따진다 그러면 그 VG10 쌈마일 라미네이티드 강제 방식에 비하면 굉장히 그 저렴한 싸구려 강제 5CR15MOV라는 게 되게 그 중국산 스텐 중에도 정말 저가입니다. 정말 저가의 강제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엣지 유지력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 나이프 자체 강성이 좀 좋았습니다. 폴크니브 F1 손잡이도 나름대로 뭐 공학적이고 하고 좀 편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모멘트의 손잡이도 나름도 인체 공학적이면서요. 상부는 두껍고 하부는 얇게 손잡이 라인을 잘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홈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이드 그립하기 아주 좋습니다. 사이드 그립하기 엄지에 딱 지탱하기 좋고 그 다음 이렇게 진핑이 있어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위에 올려서 힘을 지탱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그립을 할 때도 아주 유리하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있을 게 다 있고 제대로 잘 좋은 요소들이 반영된 그런 손잡이를 가지고 있고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요거는 약간 고무 재질입니다. 고무. 근데 실질적으로 스펙을 보면 나일론에 단단한 나일론 위에다가 고무를 더 씌운 방식을 이제 취했어요. 어쨌거나 그립감이 땀이 맨손을 잡아도 그립감이 참 좋습니다. 그다음 미끄럼에 강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면 쇼핑을 할 때 보면 잘 안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잡아도 끝을 이렇게 뭐 지탱할 지점이 없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고무다 보니까 잘 미끌리지가 않아요. 손이 잘 미끌리지 않아서 쇼핑하는데 이 짧은 길에도 불구하고 참나무 팔뚝만한 참나무를 잘 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폴크니브 F1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미끌림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격정 형태의 손잡이에 문을 넣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잡아보니까 폴크니브 F1이 조금 신경을 덜 쓴 느낌 자체가 되네요. 되게 신경 많이 쓴 손잡이 느낌입니다. 모멘트, 드롭 포인트 거의 폴크니브 F1과 거의 비슷한 체급을 가지고 있고 풀탱 그 다음 그라인드 방식은 할로우 그라인드로 되어 있지만 상당히 그 베어져가는 절삭감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잘 베어진 느낌이 들어요. 이게 스테인에도 불구하고 좀 저가 사실 폴크니브 F1은 좀 비싼 가격이 들어가죠. 뭐 요즘 국내 최저가 기준 한 15만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배 가격입니다. 폴크니브 F1의 5분의 1 가격이 지금 모멘트예요. 이게 3만 원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치적 가성비 부분에서는 정말 모멘트는 정말 뛰어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폴크니브 F1을 벌써 3개째 지금 쓰고 있는데 폴크니브 F1도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빨이 잘 나갑니다. 경도가 높아가지고 가운데 쪽 부분에 라미네이트 되어 있는 중심 부분이 좀 경도가 높기 때문에 이빨이 잘 나갑니다. 절삭력 뭐 물론 우수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모멘트의 제가 간단하게 패드 스틱을 만들어봐도 되게 훌륭하게 잘 만들어졌거든요. 큰 힘이 들지 않고 그런 면에서는 가성비가 정말 훌륭하죠. 그러면 가격은 너무 많이 차는 폴크니브 F1 물론 장점도 있고 굉장히 큰 다양한 다목적으로 그다음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나이프긴 하지만 가격을 따진다 그러면 모멘트가 상당히 잘 만들어진 나이프라 볼 수 있습니다. 비싼 가격대 뭐 나이프를 또 보자고 하면
사실 3만원대 풀텍 나이프 중에 쓸만한 게 많이 없어요. 보코의 부시크래프트 이 나이프, 글쎄요, 직접 사용해보니 440C라는 강제를 썼는데, 440C죠? 440C. 근데 제가 느낌 자체는 저속감이라든가 실제 필드 테스트 해본 느낌 자체는 모멘트가 더 좋았어요. 원래 그 급으로 따진다 그러면 440C와 큰 차이가 나죠. 사실은 5CR 15MOV라는 강제가 되게 같은 스탠 중에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440C는 되게 고급 강제에 속하죠. 스탠 강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크래프트, 보코 부시크래프트보다는 더 사용했을 때 편의성이라든가 커팅하거나 절삭하거나 나무를 다룰 때 좀 느낌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커 부시크래프트 모양은 그럴싸한데 사실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좀 글쎄요, 마음이 크게 많이 안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 요걸 이제 스칸디 그라인드로 조금 바꾸긴 했지만 스칸디 그라인드로 완전히 바꾸고 나중에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기존에는 스칸디 그라인드에 사실 베벨을 한 번 더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성능 자체에 뭐 좀 절삭하게 느끼면은 샤프닝의 어떤 방식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느낌이 절삭한 느낌이 깔끔하지 못했던 부분을 약간 제가 좀 보완해서 스칸디 그라인드로 다시 이제 바꿔서 사용하다 보니까 좀 낫긴 한데 그래도 모멘트가 더 느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커 그렇게 이건 부시크래프트 추천 그렇게 해고 싶은 나이프는 아니었어요. 또 다른 좀 나름대로 저가의 나이프 중에 부시로가 있었죠. 부시로 같은 경우는 스칸디 그라인드에 이게 1075 강제일 거예요. 이게 탄소광 강제 1075. 이것도 성능 괜찮게 나오는 괜찮은 나이프입니다. 풀탱이고요. 두께는 모멘트가 좀 더 두껍죠. 더 두껍습니다. 제 급을 따진다 그래도 약간 부시로가 좀 더 길죠. 조금 부시로도 나쁜 나이프는 아닙니다. 근데 가격이 한 7만원에서 8만원 했거든요. 이게 마이카르타 재질을 쓴 걸로 해가지고 기본 부시로 기본형 나무였지만 마이카르타 재질은 좀 더 비쌌습니다. 그래도 가격 차이로 따진다 그러면 모멘트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죠. 성능? 글쎄요. 물론 저사가는 어떤 느낌 자체는 이제 1075 강제, 그러니까 탄소광에다가 이제 스칸디 그라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속감이 좋다. 이건 개인적으로 사실 느끼는 거기 때문에 되게 미묘합니다. 객관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느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고요. 어쨌거나 모멘트 제가 사용 필드 테스트 해봤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풀탱의 장점은 그대로 갖고 있고 부시로도 나쁜 나이프는 아니었지만 글쎄요, 가격을 따진다 그러면 저는 역시 모멘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마이카르타 재질이기 때문에 칼이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편이에요. 그립감도 그렇게 막 이게 좋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점은 마이카르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모에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보호드릴 디봇 그러니까 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죠. 일단 요거 부시로와 한번 비교해 본 영상이고요. 또 다른 나이프 중에 하나는 거버가 아니라 모라에서 나온 최초의 풀탱 오리지널 풀탱 나이프 가버그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급도 거의 비슷하죠. 날개는 조금 더 가버그가 좀 기네요. 조금 더 길지만 가버그 자체는 여기 스칸디 그라인드에서 지금 잠깐 은빛으로 보이죠. 마이크로 베벨이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기존 오리지널 스칸디 그라인드보다 약간 좀 절삭하는 그 각도가 좀 달라져서 느낌이 좀 약간 새로웠어요. 좀 새로운 느낌이었는데 어쨌거나 모라 가버그 풀탱 나이프로서의 굉장히 나름대로 뛰어난 성능, 강성도 좋았고요. 저상력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동급의 오리지널 스칸디 그라인드 제품에 비해서는 이상하게 좀 차이가 나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느낌 자체가 그 모멘트를 필스했을 때도 그 비슷하게 잘 된다 그리고 튼튼하게 잘 파고 들어가네 그런 느낌 충분히 바토닝을 하더라도 칼이 잘 견디는구나 그런 느낌을 줬었습니다. 모멘트도 가보고도 물론 그런 느낌을 줬었던 거고요. 하지만 이게 손잡이가 너무 좀 싼 티가 납니다. 너무 무겁고요.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뒤쪽에 플라스틱 재질 손잡이가 좀 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약간 고무 재질인 같지만 사실 플라스틱에 가깝고요. 모멘트는 정말 고무가 위에 더 씌워져 있습니다. 가격은 완전 플라스틱이죠. 글쎄요, 느낌 자체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가성비 따진다 그러면 물론 가부가 많이 가격이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정말 느낌이 괜찮았어요.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쓰다가 날라가면 그냥 거의 이 부분 할로 그라인드를 약간 바꿔가지고 베벨을 약간 바꿔서 그냥 쭉 내려가는 풀 플랫에 가깝게 한번 막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 제가 이거 9만원에 샀었거든요. 지금 한 7만원대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거의 뭐 50달러 가까이 떨어진 것 같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해외에서는 이건 20달러 정도. 쉬스만 아니다 그러면 사실 전 역시 이제 써보는 제 느낌상으로는 또 모멘트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가보고도 나쁘지 않은 풀텍 나이프지만 사용했던 느낌이나 그런 것들 따진다면 모멘트가 전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하나 또 비교해 볼 만한 게 글쎄요, SC4랑 또 비교하기엔 또 급이 좀 다르죠. 급이 다르다는 게 좀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S4도 느낌상으로는 뭐 풀텍 나이프에 이렇게 프로 포인트 강제 1095 강제를 썼죠. 탄소광 강제, 오히려 스테인 강제인데 그렇죠. 느낌 자체도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SC4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속감도 좋고 아주 튼튼하고요. 가격이 사실 모멘트에 비하면 사실 넘사벽이 가깝죠. 한 4배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가성비를 따진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모멘트 나쁘지 않아요. 사용해본 느낌 자체가 글쎄요, S4라고 해가지고 되게 모멘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사용 느낌, 사용 필드 테스트 느낌은 모멘트 오라 뭐 이런 느낌, 야 이거 봐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절삭 느낌도 마찬가지였고 S4 물론 좋은 칼입니다만 순수 가성비 따진다면 역시 모멘트한테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모멘트의 단점이 아까 그 쉬스라고 했거든요. 플라스틱 쉬스가 되게 좀 너무 칼에 비해서 칼 자체 이거 가격을 얘기해주지 않고 이거 얼마 정도냐고 얼마 정도에 샀으면 좋겠냐면 저는 최소한 뭐 한 10만 원 정도 되겠는데 이렇게 막 쉬스를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이 칼 자체만 보여주고 했다면 그리고 강제가 아까처럼 5CR 15 MOV를 썼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말 이 칼 자체는 10만원 정도 하겠다. 최소한 가버그 정도의 가격 정도는 되겠다 생각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 시스가 문제예요. 시스가 아주 산티납니다. 산티가 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택티컬 테일러의 그 범용 시스의 이 나이프를 넣어보면 칼 느낌이 완전 달라집니다. 근데 다르죠.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진짜 이렇게 세트를 판다면 10만원 정도 가격을 준다고 해도 괜찮다고 충분히 살만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가로 만들다 보니까 쉬스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산티나게 했지만 만약에 쉬스를 여러분들이 범용 이런 어떤 나이프 쉬스를 여러분들이 구비해서 이렇게 매칭 해준다고 하면 정말 이 칼의 가치가 새롭게 보일 정도로 나이프는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성능도 좀 뛰어나고 제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국내 최저가 3만원. 그런데 이 정도 퀄리티와 이 정도 구조, 디자인이 나왔다는 것은 거버가 또 다른 프로디지나 스트롱맘 이후에 물론 그 전에 나온 나이프긴 하지만 정말 잘 만들어진 하나의 또 풀텍 나이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가의 풀텍 나이프 중에 정말 추천하고 싶은 거버 모멘트. 시스만 새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